자, 봅시다. 자, 수열은 그냥 수의 나열이거든.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나열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규칙이 있어서 수가 나열되어 있으면 수열이다. 그리고 그때 그 나열된 각각의 숫자를 항이라고 합니다. 2, 4, 6, 8 하면 이 뒤에 상상할 수 있어 없어? 있지. 10, 12, 14, 16, 18 이렇게 갈 거 아니? 그럼 이 각각의 숫자를 수열의 항이라고 부를 거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셋째 항이 몇? 6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수열은 일반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열 나타낼 때 항에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카운팅을 합니다. A1, A2, A3, A4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조차도 미지수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완전 미지수로. 그냥 어떤 수열이 있어 라고 말을 할 때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서 표현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할 때 n번째 항을 AN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 아니? 이거 아래 첫자 이렇게 붙인 게 수열의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이라는 표현이라면 AN이라고 하면 이건 n번째 항을 나타내는 걸 거 아니? 그래서 이 AN을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일반항이라는 게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자 봐봐. 저 위에 있는 수열 2, 4, 6, 8 2, 4, 6, 8, 10, 12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간다고 치면 얘를 A1이라고 할 수 있고 얘를 A2라고 할 수 있고 얘를 A3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얘를 A4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n번째 항이 있을 수 있고 그 n번째 항을 AN이라고 부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일반항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이 여기에 올 적당한 식을 찾는다는 걸 의미해. 우리가 이 수열의 규칙성을 파악을 한 다음에 여기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규칙성을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나타내는 데에 일반항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수열인 경우에 n에 대한 식으로 n번째 항을 나타낼 수 있을까? 첫째 항은 이거, 두 번째 항은 4고 세 번째 항은 6이었는데 이거 일반항 뭐 될 거다 닮아? 2n. 방금 나는 이거 2n인 거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눈에 보였다 손? 너 졸려? 눈앞이 뿌옇다고? 집에 가서 주무세요. 어차피 촬영하는데. 주무시죠? 책도 안 갖고. 오늘 수업할 거 알았어 몰랐어? 나 분명히 말했다 저번 시간에. 다음 시간부터 수요일 진도 나갈 거니까 책 가져오라 했어 안 했어 목요일에. 했겠지. 들었겠지? 근데 왜 안 갖고 왔지? 내가 학교에 있는 걸 깜빡했어.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하는데 주로 일반항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n번째 항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한테 일반항을 구해라 라고 하면 그냥 an 쓰면 안 되고 an은 뭐 라고 해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이렇게 일반항이 제시되어 있으면 수열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직접 나열이야. 직접 숫자로 보여주는 거. 그것도 하나의 표현 방법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는 AN이라고 했으니까 다르게 얘기하자. BN이라고 하면 뭐 BN은 n제곱 마이너스 1 하면 얘 첫 번째 항 몇이겠어? 0. 두 번째 항 몇이겠어? 네, 3. 세 번째 항 몇이겠어? 8.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냥 일반항을 언급해 줌으로써 그 수열이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알게 되고 그러면 수를 직접 나열할 수도 있는 거.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수열을 말할 때 보통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수열을 간단히 나타날 때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열을 부를 때 수열 AN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AN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중괄로 해서 AN을 나타내고요. 이런 표현 방식도 있고 이런 표현 방식도 있습니다. 저 AN 대신에 진짜로 어떤 식을 쓰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수열 EN-1 이런 식으로 수열이라는 말이 앞에 붙고 그 뒤에 중괄로가 붙고 그 안에 일반항을 넣으면 수열을 표현하는 방식인 거야. 우리가 함수도 이름 붙이잖아. fx, gx, hx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듯이 수열을 말할 때 어떤 그
그 표현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수 이야기할 때 f 괄호 해서 안에 x 이렇게 쓰잖아. 그럼 이 안에 있는 x가 변수가 되는 함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수열 중괄호 해서 어쩌고 하면은 그게 얘를 일반어로 갖는 어떤 수열을 말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 다시 수열의 뜻이 뭐라고?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나열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건 사실 수열의 뜻이 아닙니다. 수열의 정식 뜻은 수학에서의 정식 뜻은 이거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건데 수의 열이 수열의 뜻이 아니고요. 실제 수열의 뜻은 요 밑에 보시면 그 밑에 개념 어프로치거든요. 이거 개념 어프로치 보시면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여기 3, 6, 9, 12, 25라는 이런 수열이 있어. 그럼 얘는 n번째 항이 3n이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이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이것과 같이 자연수 1, 2, 3, 4, 5의 차례대로 각 항을 대응시킬 수 있다. 대응 어디서 나오는 단어더라? 함수에서 나오는 단어거든요. 첫 번째 항은 3, 두 번째 항은 6, 세 번째 항은 9라는 점에서 1이 3에 대응되고 2가 6에 대응되고 3이 9에 대응된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이거를 우리가 흔히 함수 표현할 때 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것처럼 대응규칙이 fn은 3n이라는 대응규칙에 의해서 자 여기서 fn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함수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n이라는 변수를 변수로 삼는 함수인 건데 그 함수식이 3n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대신에 이렇게 되면 그냥 fn은 3n이라고 해놓고 정의역을 뭘로 해줘야 돼? 1, 2, 3, 4, 5, 6, 7, 8, 9, 10 뭐 자연수로 해줘야 돼. 그래서 수열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자 따라서 뒤부터 봅시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 실수 전체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 f n에서 r로 가는 자 여기 앞에 있는 게 n인데 이거 정의역 전체 집합을 말하고 r은 실수 전체 집합을 말합니다. 정의역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고 정의역 전체 집합 자연수 말 잘못했다. 자연수 전체 집합 n을 정의역으로 하고 실수 전체 집합 r을 공역으로 하는 n에서의 r로의 함수를 수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일 간단한 대답은 아까처럼 수의 나열이요 라고 하면 되고 좀 더 정확하게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자연수 집합이 정의역인 그 함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다시 자 수열이란 자연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공역이 실수다라는 건 굳이 말하지 않을까? 그럼 말하지 않아도 전제되는 거니까. 우리가 특별한 언급 안 하면 공역은 실수 전체로 보잖아요. 함수 이야기할 때. 그래서 그냥 자연수가 정의역이 되는 함수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A1, A2, A3, A4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 F1, F2, F3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수열도 함수다. 그래서 수 1에서 배운 모든 것은 함수입니다. 수 1에서 우리 뭐 배워? 지수함수, 로그함수, 사각함수, 수열. 근데 수열도 함수다. 결국 다 함수다. 이게 수열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건 수열의 뜻과 일반항의 뜻. 일반항이라는 게 그 수열의 어떤 규칙성을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일반항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여기가 이 파트가 제일 재밌는데 봐봐. 일반항을 추측하시오. 자 이런 문제는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그냥 재밌어. 자 1번 일반항 추측해봐. 각자 추측하고 어디 써놓고 말하지 마. 첫 장이 3, 둘 장이 5, 셋 장이 7, 넷 장이 9. 그러니까 n에다가 1 넣으면 3이 나오고 2 넣으면 5가 나오고 3 넣으면 7이 나오는 그런 함수를 찾아야 돼. 함수식을. 찾을 수 있겠? 찾아줘. 자, 정답 공개합니다. 뭘 것 같아요? 3n? 지랄. 3n이면 둘 장이 6인데요? 2n 플러스 1이겠죠. 맞춘 사람. 오케이. 자, 두 번째 2번. 이거 찾아보세요. 얘가 더 어렵네. 야, 이거 못 찾으면 우리 끝났는데. 야, 우리 조졌어, 수열. 2n 플러스 1이 안 보이면 이거 진짜 큰일 난 건데. 자, 2번 조금 어렵습니다. 2번 한번 해보시죠.
자, 이게 만약에 2, 4, 8, 16이었으면 그냥 마이너스 떼고 2, 4, 8, 16, 32였으면 이거 일반은 뭘 것 같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 이거 일반은 뭘 것 같아? 점점점. 일반은 뭐? A에는 2의 n제곱이겠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마이너스 32 이렇게 부호가 교대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일반은 뭘 것 같아? 마이너스 2의 n제곱. 오케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퀴즈. 이거 내가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지. 니네 수열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는 안 했다. 이 새끼들 지금 눈깔 다 힘 빠져가지고 이거 모르면 나중에 좋대. 문제 읽을 때 문제 풀 때는 도움이 됩니다. 이걸 생각해보는 게. 자, 만약에 어떤 수열인데 그 수열은 보통 수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AN 중괄로 이렇게 한 다음에 땡땡 해서 2 마이너스 4 8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플러스 32. 자, 이렇게 되면 이거 일반은 어떻게 출원할까요? 지금 얘랑 뭐가 달라? 마이너스가 서로 다르게 분모돼 있죠. 그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A는 뭘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존나 어려운 거 3번. 이거 3번 대표 유형이라서 사실 지금 딱 책 보면 나와 있거든. 근데 보지 말고 해봐. 나 이거 태어나서 이거 푼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자기 역량으로 그냥 푼 사람 한 번도 못 본. 3번 일반항 찾기. n제곱 마이너스 1. 응? 그냥 안 보고 가는 거? 웃겨? 이번보다 3번이 쉬운데. 응? 이걸 한다고? 갑자기 희망이 보이는데? 네.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얘가 식입니다. 일반항. 그지? 1 넣으면 그 나오지? 2 넣으면 99 나오고 3 넣으면 999 나오죠? 그럼 봐봐. 그 밑에 문제 보시면 쉬운 것부터 하자. 3번 어떻게 풀겠어? 3번 일반항 뭐겠? 10의 n제곱 마이너스 10의 n제곱 마이너스 9? 아니에요. 10의 10. 아까 9, 99, 999를 9로 나눈 거잖아. 10의 마이너스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9로 나누면 되죠. 그죠? 그럼 만약에 5, 55, 555였으면 여기 곱하기 5 하면 되겠죠. 일반항. 오케이. 이수야, 손 차려! 자, 이거 1번. 81-1번에 1번. 저 어떻게 될까요? 1, 4, 9, 16, 25. 쉽다. 쉽잖아. 뭐? n제곱. n제곱. 요호, 테이가 약간 재능충인 듯.
n제곱이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2번은 진짜 쉽다.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치. n 곱하기 n 플러스 1 분의 1이 되겠죠? 그죠? 번외 4번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n. 예? 아, 제곱? 아니, 오씨. 마이너스 1 n제곱. 마이너스 뭐? n제곱. 마이너스 1에 n제곱. n제곱 n제곱? 곱하기 곱하기 2 근데 그러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2의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 마이너스 1제곱이거나 둘 다 같습니다. 오케이? 이거 잘 나옵니다. 일반항에 요거 하나 띡 붙여주면 부호가 지들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교대로 다다다다다다 그렇게 되겠죠? 참고로 아까 처음에 수열의 뜻 말할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었냐면 규칙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수가 나열된 걸 수열이라고 했거든. 그 책에서는. 근데 사실 규칙이라는 게 발견하기 나름이라서 누군가한테는 규칙이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규칙이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호함이 있어서 실제로 원래 수열의 뜻에는 아까처럼 그냥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만 뜻이기 때문에 규칙이 없어도 수열입니다. 그 규칙을 표현해내지 못해도 내가 표현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규칙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규칙이 있든 없든 숫자가 나열돼 있으면 수열이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항이 이거, 두 번째 항이 이거, 세 번째 항이 이거 이렇게 몇 번째 항인지 구분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야 돼. 그러면 수열이다라고 볼 수 있다. 숫자가 나열돼 있는데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이렇게 숫자를 구분할 수 있으면 수열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수열 중에서 수열이라는 게 아까 방금 본 것만 해도 얘도 하나의 수열이고 얘도 하나의 수열이고 얘도 하나의 수열이고 각각이 하나의 수열이잖아. 그러면 방금 우리는 수열 몇 개를 본 거? 6개를 본 거야. 근데 그런 무수히 많은 수열 중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 수열들을 묶어가지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등차 수열입니다. 자, 등차 수열 이거 완전 한자거든요. 등 뭘까요? 같을 등입니다. 차는 차이 할 때 차입니다. 디퍼런스 할 때 그 차이거든.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는 게 같은 차이를 갖는 수열입니다. 그러면 주어가 뭘까? 항들끼리 같은 차를 갖는 수열이다 해서 등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은 뜻이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더하는 일정한 수를 때 공차라고 하거든요. 공통의 차다 해서 공차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을 하나 말하려면 두 가지 포인트만 말하면 돼. 첫째 항이 몇이다? 공차가 몇이다.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1, 3, 5, 7, 9 이렇게 하면 얘는 첫째 항이 몇이다? 1이다. 공차가 몇이다? 2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그럼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수열은 어떻게 되겠어?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면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래서 등차 수열을 하나 말하려면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 되겠네. 그지? 그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봐봐.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수열이 있어? 첫째 항이 100이야. 100. 그러면 두 번째 항이 98, 세 번째 항이 96, 94, 92, 땅땅땅땅. 그럼 중간에 어떤 숫자가 있을 거냐면 38이라는 숫자가 다시 복잡하게 하지 말자. 4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치자. 있겠지? 이거 가다 보면 언젠간 40이 있겠지. 그지? 참고로 자 얘가 몇 번째야?
첫 번째 항. 자, 이수야 이거 틀리면 딱밤 시기 한 대 맞는다. 일단 너한테만 질문. 다른 사람들도 머릿속으로 생각. 자, 이수야 100이 첫 번째 항이야. 첫째 항이 100이야. 그리고 공차가 몇인 것 같아? 마이너스 2인 등차수. 이건 질문 아니야.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수열이 있습니다. 자, 질문 들어간다. 틀리면 뒤지는 거야. 에? 집중 잘해서 대답해. 40은 몇 번째 항일까? 각자 생각해. 몇 번째야? 첫째 항이 100일 때 40은 몇 번째 항일까? 30번째 항. 몇 번째야? 자, 30 생각한 사람 손. 30 아닌 다른 숫자 생각한 사람 손. 몇 번째? 29. 20. 몇 번째? 31이죠. 넌 뭐 생각했니? 저요? 31이랑 29 중에 고민했어요. 뭐 개소리야 이거 지금. 왜 갭이 이건데?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2씩 뺐잖아. 공차가 몇 번 빠졌어? 40이면 공차를 몇 번 뺀 거? 30번 뺀 거잖아. 마이너스 2씩 30번을 빼야 얘잖아. 근데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한 번 빼면, 자,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한 번 빼면 뭐가 되는 거야?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야. 공차를 두 번 빼야 몇 번째 항이 돼? 세 번째 항이 돼. 그러면 공차를 뭔 말인지 알겠지? 공차를 10번 뺐어. 그럼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11번째 항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분명히 공차를 몇 번 뺐어? 30번 뺐어.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인 거야? 31번째 항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일반항으로 나타내 볼 거야. 이 수열의 일반항을 나타낼 거는, 자, 봐봐. AN이 일단 시작은 첫 번째 항 100에서 시작합니다. 그죠? 100에서 시작하는데 공차를 몇 번 빼냐에 따라서 그 항이 결정될 거란 말이야. 여기서 만약에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n이야 라고 하면 이거 말이 돼야 안 돼? 얘 일반항이 얘가 맞아 틀려? 틀리죠. 왜? 여기 n에다가 실제로 1 넣으면 몇 나와버려? 98 나오잖아. 근데 우리는 첫째 항이 몇이어야 돼? 100이어야 돼. 그리고 우리 아까 생각해봤어. 31번째 항은 공차를 몇 번 뺀 거야? 30번 뺀 거야. 15번째 항은 공차를 몇 번 뺀 거야? 14번 뺀 거야. 그래서 뺀 거야라고 하면 안 되네. 공차를 더한 거죠. 공차가 음수일 뿐. 그죠? 15번째 항은 공차를 14번 더한 겁니다. 그죠? 13번째 항은 공차를 12번 더한 겁니다. 그럼 n번째 항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됩니까? n-1번 더해야겠죠?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야기할 때 일반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다음과 같다. A, 이거 뭐?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D. 여기서 D는 공차. 오케이? 그럼 여기서 왜 n-1인지 이해가 돼야 안 돼? 되죠? 첫 번째 항은 공차를 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항은 그냥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부터 공차를 한 개씩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일 때 공차가 한 개 더해지도록 n-1을 쓴 거야. 그럼 이거는 외우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졸라 이해하는 거지. 외운다고 뒤질라고. 졸라 이해해줘. 아씨 녹화하고 있는데 욕 쓰게 하지 마라. 아 이거 안 쓰게 했는데 너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지. 자, 아무튼 자 이거 이해되시죠? 이수야 이해되니? 같은 질문 다시 해도 됨? 문제 바꿔서. 자, 일단 그렇다. 그래서 다시 등차 수열이란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어낸 수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숫자가 더해지는 수열이어야 하고 그때 계속해서 더해지는 그 같은 숫자를 뭐라고 한다고? 공차라고 합니다. 공통의 차이다 해서 공차겠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 플러스 n-1 곱하기 D다. 오케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걱정.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답하시오. 공차가 2분의 3이고 제6항이 8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을 구하시오. 자, 문제만 봅시다. 나 그냥 보자. 이거부터 풀게요. 자, 공차가 2분의 3이고 제6항이 8이래. 그럼 그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이 뭐냐라고 그러거든. 그럼 이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야 되는데,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 플러스 n-1 D란 말이에요. 여기서 A가 첫째 항이고 D가 공차다. 그럼 여기서 뭘 말해줬어? 공차가 2분의 3이래. 그럼 n-1 곱하기 2분의 3이고 첫째 항은 아직 몰라. 근데 얘가 6항이 8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여기 n에다가 6 넣어보는 거죠. A6 끝. A 플러스 n-1에서 n에다가 6 넣으면 이거 뭐 돼? 5 되겠지. 그러면 5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15 했더니 얘가 몇 나왔다? 8 나왔다. 그러면 A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A는 몇이게? 2분의 1이네. 그죠? 그럼 첫 장이 몇인 거다? 2분의 1인 거다. 오케이? 그럼 이 수열의 두 번째 항은 뭐겠어요? 이 수열의 두 번째 항 몇? 2겠죠. 네 번째 항 몇? 2분의 2분의 7. 네? 네 번째 항 물어봐요. 11. 네? 11. 정신 차려! 4. 뭐지? 나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거지? 5. 5. 이런 씨. 순간 내가 틀린 줄 알아. 중간에 뭐지? 내가 잘못 계산했네. 정신들 차리시고 이런 텐션으로 공부하면 공부가 되겠어? 되냐고. 자, 2번 등차 수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1 6이래요. 자, 얘가 등차 수열이래. 이거 사실 보고 눈치채도 되는데 등차 수열이라고 말까지 해줬습니다. 자, 그럼 첫째 항이 마이너스 9고 마이너스 4 가려면 몇을 더해야 돼? 플러스 5. 마이너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내가 추론한 게 맞는지 확인하려면 그 마이너스 4에 다시 5를 더해서 1이 되는지 보면 되겠지. 돼 안 돼? 되죠? 그럼 얘는 첫째 항이 몇이고 마이너스 9이고 공차가 몇인? 5인 등차 수열이네. 일반항 써볼까? 2번에서 일반항 쓰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9 플러스 n-1 곱하기 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우리한테 물어봤습니다. 61이 몇 항인지 구하래. 자, 61번째 항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61이 몇 항인지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가 61이 되게 하는 n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9 이항하면 어떻게 돼? n-1 곱하기 5가 몇이야? 70. 그럼 얘 5로 나누면 n-1은 14. 얘는 몇? 15. 따라서 몇 번째 항이다? 61이? 15번째 항이다. 가 되는 거죠. 되겠지? 자, 참고로 지금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하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9고 공차가 5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식 써줄 때 문제에서 친절하게 이런 모양으로 써줄 수도 있지만 이거 그냥 개판으로는 아니고 이거 그냥 전개해버리면 5n 마이너스 14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나 이거나 같은 식인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열의 일반항을 봤는데 그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면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n에 대한 1차식이면 그 수열은 어떤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n에 대한 1차식은 이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고 a 플러스 n-1 d 형태로.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얘 n에 대한 1차식이야. 3n-6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이거 딱 보고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일단 눈치를 채야 돼요. 왜?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그리고 나서 첫째 항이 몇인지 공차가 몇인지를 판단해야 돼. 그럼 쉬운 건 일단 공차야. 공차는 몇이겠어? 3이야. 왜? n의 개수겠지. 그지? 그럼 첫째 항을 어떻게 판단하게? 예? n의 1 대입해 보면 됩니다.
n에 1 대입하면 b1이잖아. 그지? 첫째 항 몇이고? 마이너스 3이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n-1 곱하기 3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실제로 풀어보면 이해 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n에 대한 1차식 보면 아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그리고 공차는 그 n의 개수구나. 알아채야 되고. 그리고 첫째 항은 뭐 이 형태로 바꿔볼 수 있으면 억지로 바꿔봐도 좋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n에다가 1 대입해보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 등차 수열인데 3, 7, 11, 15 어쩌고 저쩌고인데 얘가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은 몇 항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 보자. 얘는 일반항이 뭘까? 일반항 불러봐. 3 플러스 n-1 곱하기 4 겠죠? 얘가 일반항일 겁니다. 그럼 얘가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이 언제냐라고 했으니까 얘가 100보다 크다라고 해서 부등식을 풀면 되겠지? 근데 이제 n이 자연수인 부등식입니다. 이수야 이거 이해되지? 그러면 자 어떻게 해? 그냥 뭐 전개해. 좌변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4n 마이너스 4인데 여기 플러스 3이 있으니까 몇? 4n 마이너스 1이 100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1만 이행하면 4n이 101보다 크다는데 우리 알죠? 이거 자연수만 넣어야 됩니다. 그럼 n에다가 25 넣으면 몇이야? 100이잖아. 그럼 26 넣으면 104가 되면서 처음으로 101보다 커지겠네? 그럼 n이 몇일 때 처음으로 101보다 커진다고? 26. 따라서 답은 뭐? 26항.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유제 몇 문제 있죠? 네, 유제 3문제 잽싸게 풀어보세요. 시간 별로 없으니까 2번까지만 풀죠. 그 안에 가로 2번까지만. 일 1번에 답 몇? 1번 답 몇? 마이너스 2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답 몇? 네. 그죠? 29가 몇 항인지 구하라고 29번째 항 구하고 있었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형 88번 보시면 자 등차 수열이라는 힌트를 줬습니다. 아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고 제일 쉬운 수열이 등차 수열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등차 수열인 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지. 세상의 모든 수열이 등차 수열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 봐봐. 여섯 번째 항이 40이고 열 번째 항이 28이라고 해서 이 수열이 무조건 등차 수열이라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얘는 앞에 등차 수열 AN이라고 그 아이덴티티를 밝혀줬지. 그러니까 아 등차 수열이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거야. 나중에 가면 등차 수열이 아닌 수열을 더 많이 만나고 근데 그 수열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뭔가 뭐에 귀신에 씌어가지고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해준 적이 없는데 등차 수열이라고 판단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진짜 많이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성립하는 거예요. 자, 등차 수열인데 A6이 40이고 A10이 28일 때 다음에 답하시오. 일반항을 구하래.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쨌든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았잖아. 그럼 등차 수열 하나를 결정해주는 요소는 끽해봤자 두 가지라고. 뭐랑 뭐? 첫째 항과 공차. 그러면 AN을 A 플러스 N-1D라고 가정을 하면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라고 가정을 하면 A6은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몇 D? 5D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40이죠. 그럼 A10은 뭐가 되겠어? A 플러스 9D가 됩니다. 얘가 몇이야? 28이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와 D입니다. 뭐 하면 되겠어? 둘이? 연립하면 되겠죠? 둘이 드립다 빼버려. 둘이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D는 몇? 12죠? 맞지? 그럼 D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3. 그럼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은 첫째 항 구할 수 있겠죠? A가 몇일까요? 계산 가능? 55가 되는 거죠. 그럼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대답은 어떻게 하면 돼? AN은 첫째 항 55 플러스 N-1 곱하기 몇?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쓰자. 마이너스 3 곱하기 N-1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50은 제 몇 항인지 구하시오.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제 몇 항인지 구하시오. 아까랑 똑같은 질문이죠? 넘어갈게요. 할 수 있겠지? 1차 부등식이잖아 얘에 대한. 그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좀 자주 나옵니다. 해보시면 2와 20 사이에 5개의 수 x1, x2, x3, x4, x5를 넣어서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x4의 값을 구하시오. 자 또 질문 들어갑니다. 이수야 대답해. 틀리면 딱밤이야. 이거 차별 아닌 거 알지? 너 졸아서 그런 거야? 어? 자 이수야 이거 등차 수열이래. 그럼 얘 2를 첫째 항이라고 하자. A1 10초 내로 대답해야 돼. 아 5초. 그럼 20은 몇 번째 항일까? 5 4 3 2 1 땡! 몇 초? 아 몇 초가 몇 번째 항? 뭘 몰라. 과연 몇 번째 항? 7번째 항? 여기 X5인데? X5 다음인데 7번째 항이야? 7번째 항이죠? 이거 지금 뭐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지 알겠죠? 가운데 5개를 넣었어. 첫 번째 거는 여기 있어. 얘가 첫 번째 항이라고 치면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고 얘가 네 번째고 얘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얘가 일곱 번째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사실상 뭘 준 거야? A1이 1이고 A1이 2고 A7이 20이다를 준 거야. 그럼 뭐랑 똑같아져? 아까 얘랑 똑같아져. 두 개의 항을 줬잖아요. 등차 수열에서 모르는 게 몇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밖에 없다. 뭐랑 뭐? 첫째 항과 공차. 그럼 그 등차 수열이라는 그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안다는 전제 하에 특정 항 두 개만 주면 첫째 항과 공차를 둘 다 뽑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는 심지어 첫째 항이 2인 걸 줬어. 그러면 봐봐. 뻔하지. A7은 2에다가 D를 몇 번 더한 걸 것 같아?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야? 6번 더한 거겠지. 2 플러스 6D야. 그러면 20은 2 플러스 6D니까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18은 6D. D는 3 바로 나온다고. 그치? 그럼 X4의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11? 14. 14. 음. 너 네 번째 항목이지? 네. S번은 다섯 번째 항입니다. 아니 여기서 20에서 30 두 번 빼도 되고 거꾸로 가도 되잖아, 그지? 아시겠죠? 잠깐만.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맞구나.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5이고 곱이 105일 때 이 세 수를 구하시오. 자, 어떤 세 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세 개의 숫자가 뭘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떻게 설정할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는 이걸 보면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세 개가 서로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일정한 수를 더해서 다음 걸 만든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설정해도 되는데 사실 좀 문제를 풀기 편하려면 딱 세 개만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편하겠죠.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근데 이렇게 쓰는 순간 내가 지금 얘를 먼저 언급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쓰는 순간 A는 첫째 항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다만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뺀 수와 어떤 수를 더한 수 이 세 개다라는 의미만 갖는 거야. 이렇게 쓰면 A를 첫째 항이라고 해도 돼. 그냥 항의 개수가 3개밖에 없는 등차 수열이다. 1항, 2항, 3항만 있다라고 하면 얘가 1항, 얘가 2항, 얘가 3항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쓰는 순간 A를 첫째 항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 얘 뭐라고 할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실제로 문제 푸는 데 유리하나 이렇게 쓸 경우에 얘가 첫째 항이 아님에 주의해라. 오케이? 자, 어쨌든 이렇게 설정하면 좀 쉽습니다. 왜? A-D, A 플러스 D 얘네 셋의 합이 15래. 그럼 이거 더하면 어떻게 되겠? 합이 15다. 자, 잠깐만 헷갈릴까봐 이거 지울게요. 자, 이렇게 설정할 거예요. 세 개의 숫자를. 그러면 합이 15다. 뭐? 3A는 15. 그 다음에 곱이 105다. 곱이 105다는 어떻게 하겠어? 얘랑 곱하면 얘네 둘이 합차 공식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A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D 제곱이 몇이다? 105다. 혹시 이거 식 왜 나온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이거 세 곱한 거. A 플러스 D 곱하기 A 마이너스 D는 A 제곱 마이너스 D 제곱일 거 아니? 거기에 가운데 거 A 곱하니까 이렇게 된 거. 되겠어? 근데 아까 3A가 15잖아. 합이 혹시 이것도 이해 안 돼? 이건 이해되지? 3A가 15니까 A가 몇? 5 바로 알아버렸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은 D까지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대입하면 5 곱하기 25 마이너스 D 제곱은 105인데 이거 5 곱하지 말고 양변 나누면 이거 몇이야? 21. 그럼 25 마이너스 D 제곱이 21인 거니까 D 제곱이 몇인 거야? 4인 거네. 그럼 D는 몇이야? 풀마 2네. 왜 두 개 나왔지? 상관없죠. 왜? 이 세 수가 봐봐. 만약에 D가 2면 뭐가 되는 거? A가 5고 D가 2라고 생각하면 얘가 5고 얘가 3이고 얘가 7이 되는 거지. 3호 7이지. 근데 D가 마이너스이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냥 얘가 7이고 얘가 5고 얘가 3이에요. 그럼 세 개의 숫자가 3과 5와 7이라는 사실에서 변하지 않죠? 뭐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 수를 구하시고 3호 7이라고 대답해도 되고 7호 3이라고 대답해도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등장하면 A-D, A 플러스 D로 놓는 게 솔직히 졸라 쉽다. 단 이거 할 때 주의할 점 뭐? A가 뭐가 아니다? 첫째 항이 아니다. 오케이? 좋죠? 할만하죠? 괜찮죠? 자, 등차 중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아까 이 문제처럼 어떤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 세 개의 숫자 사이에 성립하는 어떤 관계식이 있는데 이겁니다. 자, 어떤 세수 ABC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B를 A와 C의 등차 중앙이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로서의 가운데 항해서 등차 중앙인데요. B를 A와 C의 등차 중앙이라고 한대요. 이거 화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B가 A와 C의 등차 중앙이다라는 말 자체가 A, B, C는 순서로 등차 수열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B가 A와 C의 등차 중앙이다라는 말 자체가 A, B, C 순서로 등차 수열이다. 혹은 뭐 C, B, A 순서로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경우에 B는 2분의 A 플러스 C래요. B는 2분의 A 플러스 C 이게 왜 나올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봐봐. 만약에 A, B, C 순서로 등차 수열이면 A, B, C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여기서 D만큼 더해서 B잖아. 그 다음 여기서 또 D만큼 더해서 몇이 돼? DC가 된 걸 거 아니?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B-A가 몇이다? 공차 D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A, B, C는 그냥 미지수를 쓴 거고 여기서 D는 공차입니다. 이해되죠? 근데 생각해봐. C-B도 D 아니겠니? 그치? 여기서 D 더해서 얘니까 얘에서 얘 빼면은 공차 나올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B-A는 C-B겠네. 맞아? 등차 수열이라면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인접항 두 항 사이의 차가 일정이어야 돼. B에서 A를 뺀 값이나 C에서 B를 뺀 값이나 같아야 돼. 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일 거니까. 그지? 그러면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얘를 B에 대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B 1로 이항하면 여기 2B 되고 마이너스 A 1로 이항하면 A 플러스 C 되죠? 그럼 B는 뭐가 돼? 2분의 A 플러스 C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연속하는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가운데 거는 나머지 두 개, 양쪽에 있는 두 개의 합을 이루나는 것과 같다. 그 평균과 같다. 근데 이거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만 성립하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잖아 지금.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이야? AN이 등차 수열인데 AN이 등차 수열인데 A1, A2, A3가 있으면 A2가 A1 플러스 A3를 2로 나눈 값과 같을 거다라는 얘기잖아. 이게 등차 중앙 개념이긴 하거든. 근데 우리가 이걸 좀 확장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 있으면 이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봐봐. 일정한 간격만 두면 돼. 자, A3과 A1과 A5 얘네도 성립하겠죠. A3이 A1 더하기 A5를 2로 나눈 거랑 같겠지. 왜?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플러스 D잖아. 그럼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플러스 몇이야? 2D겠죠. 여기서 1로 넘어갈 때도 플러스 몇이야? 2D 아니? 공차 두 번이야? 두 개 아니? 그럼 아까처럼 A3-A1은 2D A5-A3는 2D 하는 순간 이 식을 뽑아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쯤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데 잘 보세요. AN이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이런 식으로 홀수 항만 뽑아내. 그러면은 AEN-1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런 표현들도 나중에 등장합니다. AN이 등차 수열인 상태에서 AEN-1은 자 나열해보면 뭐야? A1 얘네다가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A3, A5, A7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AN이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이 얘 첫 번째 항이고 AN이라는 수열의 세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인 거야. 이 수열에 이 수열에 AN이라는 수열의 다섯 번째 항이 여기서는 세 번째 항인 거고. 오케이? 그럼 이 수열도 이렇게 있는데 얘 등차 수열일 겁니다. 단 얘 공차가 플러스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플러스 D였다면 얘는 공차가 몇인 거야? 플러스 2D인 거야.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이 된다. 다시 말해서 등차 수열을 쫙 나열해 놓고 일정한 간격으로 항들을 뽑아가지고 새로운 수열을 만들잖아. 그럼 걔도 등차 수열이야. 얘만 등차 수열이겠네? A2N도 등차 수열이야. 그렇지 않아? 그럼 얘만 등차 수열일까? A3N도 등차 수열일걸? A4N도 등차 수열일걸? 뭐야 다 일정한 간격으로 골라내면 등차 수열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일정한 간격으로 골라내면 전부 다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일 거다.
그래서 질문 A3에는 등차 수열이 진짜로 맞아? 맞지? 맞잖아. 아닌가? 어렵나? 네, 어렵네? 그렇죠. 얘 공차 몇이게? 얘 공차 D면? 3D. 공차 3D겠죠. 그죠? 얘 첫째 항에는 A3고 얘 두 번째 항에 A6일 거란 말이야. A6. 그러면 A3과 A6 사이의 간격은 D가 3번 더해져야 되는 거 아니? 그래서 얘 공차 3D인 등차 수열이 될 겁니다.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 등차 중함. 어떤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숫자가 나머지 두 숫자의 평균이다. 둘 더해가지고 일어나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할 수 있구나. 되겠죠? 잠깐 쉬었다 하죠. 와 얘네 안 오네.